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자유한국당 뭐 계속 시끄러운데요. 왜 이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총도 아주 시끄러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뭐 오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이 비공개 의총에서 싸우는 게 일반적인데 네. 뭐 시작하자마자 김태형 의원이 오늘은 다 공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요. 거의 난장판이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들 한 거예요? 친박계 의원들이 나와서 김성태 원내대표 사퇴해라.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 왜 탈당 안 하냐. 명분도 없이 이렇게 복당하니 복당파들은 자중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공격적으로 했고, 정용기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판했더니 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문자가 새벽에 왔다. 이런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차라리 갈라서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이른바 복당파인 강석호 의원의 경우에 같이 갈 건지 갈라설 건지 시간을 두고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친박인 홍문정 의원 지금 뭐 친박 비박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념을 좀 기준으로 해서 분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당까지 공식 거론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분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대다수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분당을 해버리면 하나의 커다란 여당과 다수의 뭐 고만고만한 야당 구도가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다 낙선을 하겠죠. 그리고 또 큰 당이 작은 문제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 논의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큰 덩어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서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말만 분당이지 사실은 큰 당 계속 같이 있는 게 의정 활동에도 유리한 거는 의원들이 다 알죠? 이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치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지역 개발에 뭐 개입을 한다든지 또 예산 문제 예산을 좀 따온다든지 뭐 이런 수단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도심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뭐 농해수위에 배치된다 이러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또 이제 의정 활동에서 좀 금상첨화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어제도 좀 말씀드렸듯이 원구성이라는 거는 결국 큰 당 중심으로 하는 거고 소수당은 서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큰 당에 있는 게 유리한 것이죠. 예. 앞으로는 뭐 어느 상임위로 배정되느냐, 누가 상임위원장 하느냐, 이것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친박 비박 신경전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원내 지도부가 가서 협상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키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거기에 반발하는 친박들이 아마도 지금은 이 부분까지 본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원 협상 과정에서 자기 목 챙기려고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들이받는다. 그런 뭐 맥락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인 것이죠.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이 이게 유지될 경우에는 2020년 선거 공천 앞두고도 아마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일이요? 뭔가 이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또 공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적 청산 과정에서 비박은 이제 친박을 뭐 구태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고 친박은 비박을 배신을 일삼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서로 할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일단 버티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회는 구성 못하는 겁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비대위원장 누가 하겠냐 이것도 이제 핵심 의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한테 기자들이 물어본 이 뉴스가 좀 화제였는데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유한국당뿐이 아니라 다른 당이더라도 같이 고민하자고 하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유일하게 지금 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런 인사가 지금 돼버렸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당내에 뭐 비대위가 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냐 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대위가 아니라 바로 전당대회에 가자 이런 주장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결국 올해 말까지는 뭐 말만 계속 많고 비대위는 구성이 안 되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리멸렬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또 국회 얘기인데요.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국회 상임위 운영 실태 전수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상임위 법안 소위 등의 어떤 개최 횟수 그리고 회의 시간 그리고 전문성 절차 이런 거를 평가해 보니까 다 낙제점이다 이게 결론인데요. 전부 낙제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낙제점이면 뭐 등수 따질 것도 없네요. 그래도 제일 낙제가 어느 상임위예요? 이제 일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을 좀 비교해서 좀 순위를 매겨보는
것 또한 방법이겠죠. 예. 회의를 가장 적은 시간을 한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였습니다. 이 5개 소위가 이 운영위 산하에 있는데도 1년간 11차례 회의를 냈고 시간을 합치면 총 20시간을 좀 넘는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예. 3개 소위를 산하에 갖고 있는 국방위원회도 총 11차례 22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 심사 소위 수준에서 보면은 좀 더 심각한 사례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가 심각해요? 이 법안 심사 소위라는 게 상임위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수준의 논의를 하는 이런 공간이고 또 여기서 정해진 결론대로 거의 확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이 소위에서의 심사 시간은 법안당 평균 2분 27초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의 경우에는 뭐 1년에 2차례밖에 회의를 안 했다고 하고요. 다른 상임위 법안의 작고심사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뭐 5차례밖에 회의가 안 됐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1년에 5번. 대단들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회의를 많이 한 상임위는 어디예요? 이 환노위의 경우에는 33차례 했고 92시간 45분 했다고 하고요. 기획재정위원회는 26차례 회의를 내서 80시간 넘게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행안위의 경우에는 24차례 회의에서 69시간 넘게 또 회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상임위 얘기를 주로 했는데 이 국회 본회의의 의원들 출석률 낮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된 법안의 투표율을 따져보니까 평균 한 71%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그중에서도 투표율이 60%도 안 되는 의원은 71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또 40%가 안 되는 의원도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는 오지만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았는데요. 예. 이걸 또 순위를 매겨보니까 조원진, 서청원, 홍문정, 김정훈, 최경환 의원 순으로 좀 본회의 재성률이 낮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좀 정치 혐오를 딛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 얼마나 안 하는지 오늘 숫자로 다 낱낱이 확인이 됐네요. 그런 셈입니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금요일이고 해서요. 또 화제의 축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세계 1등 독일을 꺾고 오늘 인천공항으로 또 귀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많은 팬들이 꽃다발 들고 가고 했는데 누가 뭐 계란을 던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단식을 하고 있는데 일부 팬들이 계란을 던져서 여러모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 선수들이 뭐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뭐 계란을 던진 것은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한 뭐 항의의 성격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감사 기자회견을 또 꿋꿋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계란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산 탈락한 독일도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면서요? 메르켈 총리가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로봇 소피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월드컵 우승을 4번이나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위로를 했는데 메르켈 총리가 그래도 오늘이 슬프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례가 독일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트위터에 독일어로 깃발을 90도 돌렸다 이렇게 쓴 다음에 프랑스어로 또 나는 이제 벨기에 사람이다 이렇게 쓴 것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독일 국기를 90도로 돌리면 이게 색깔 배치된 것이 벨기에 국기로 이제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벨기에는 프랑스어를 지금 주로 쓴다는 건데 이 벨기에는 16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 독일 사람 안 하고 벨기에 사람 하고 싶다. 아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또 독일의 빌트라는 신문의 경우에는 일면에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써서 독일의 패배를 전했는데요. 근데 지난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을 7대1로 이겨서 그때도 이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전혀 다른 의미로 똑같은 말을 쓴 것도 화제입니다. 근데 독일이 뭐 워낙 강자니까 독일이 진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소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축구의 종주국이다라고 하는 영국이 또 특히 그런데요. 예. 이 선스포츠라는 신문은 이 독일이 최하위로 표기되어 있는 F조의 순위표를 일면에 싣고 주변에 점선을 그려놨습니다. 이걸 잘라서 갖고 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꺼내서 보고 웃어라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요. 네. 또 폭스스포츠 브라질의 경우에는 트위터에 하하하 이렇게 웃음소리를 화면 가득 채워넣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4년 전에 1대7로 우리가 졌는데 뭐 이번에는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의사표시인 것이죠. 네. 재밌는 뒷얘기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